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우디를 기다리고 아우디를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A6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우디 관심 있죠, 당연히. 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아우디, 그 아우디의 끝판왕 바로 플래그십 모델 A8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차가 나오자마자 전시장에 부탁을 해서 좀 시승 좀 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아우디 A8을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6를 찍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각 브랜드마다 차를 찾는 오너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번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플래그십 모델이야말로 그 오너들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그런 대표적인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를 타는 오너분들의 그런 느낌 자체가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반면에 BMW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를 타시는 오너분들이랑 7 시리즈를 타시는 오너분들이랑 좀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약간 뭐 좀 경쾌한, 약간 그런 경쾌한 분위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7 시리즈는 좀 중후하면서도 좀 강한, 좀 젠틀맨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 A8은 어떨까요? 사실 A6, A5, A4도 아우디만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매니아적인 그 느낌도 있지만 타 뭐 브랜드, 뭐 C클래스랑 이런 경쟁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플래그십 A8,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동의 변화가 되게 적어요. A8을 출고해서 만족하셨던 분은 7 시리즈, S클래스가 매력적으로 나와도 그걸로 좀 바꾸지 않고 다른 또 이 신형 A8로 넘어가는 그런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게 이 플래그십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좀 변화폭이 없는 그런 A8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출발! 여러분들, 디자인을 정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A8의 디자인은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이 A8 같은 경우는 화려함의 끝, 멋짐의 끝을 자랑하는 디자인을 표현을 한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많이 둘러져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뭐 본네트, 그 다음에 하단의 립 부분도 그렇고요. 옆에 사이드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리어 램프를 이어주는 부분까지도 크롬으로 전반적으로 쌓여져 있어서 차가 좀 더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좀 칙칙한 그런 무난하고 평범한 플래그십 세단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밑에 보통 이렇게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크롬을 과하게 사용을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우디는 역시 아우디입니다. 좀 적절한 포인트로 많이 넣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저번에 말했듯이 그 앞범퍼의 전반적인 느낌이 이 중앙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나오면서 볼륨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앞범퍼 디자인, 뭐 뒷범퍼 이야기할 때 막 볼륨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 디자인이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볼륨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 보이고 좀 더 샤프한 느낌을 강조하는 게 이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의 특징이죠. 그 이전에는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일성 있게 했는데 좌우에 이 끝에 부분을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도 포인트를 잡아서 바깥에가 좀 더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렸다. 아우디가 사실 이런 크롬에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잘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우디의 크롬 포인트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레이저 센서, 그리고 보통 범퍼 하단부에 보면 안개등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좌측에 좌우에 하단에 안개등이 들어가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에 안개등이 들어가요.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안개등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레이더 센서입니다. 얘는 레이저고요. 얘는 레이더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3에 들어가는 뭐 그런 센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잘 사용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주차 센서, 이게 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게 이게 범퍼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번호판이 달리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가려져요.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번호판이 없으면, 물론 번호판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없으면 좀 더 그 라디에이터 디자인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과연 뭐가 있을까요? 라이트죠. 맞습니다. 조명 회사가 차를 만들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만큼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헤드램프, 라이트의 디자인이죠. 정말 A6도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A8을 보니까 이거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너무 예뻐요. 근데 레이저 센서가 전반적으로 들어간 헤드램프는 이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더라고요. 7-3도 그랬고 레이저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차랑 사물 있으면 이렇게 좀 비춰서 이렇게 불을 비추는 그런 좀 똑똑한 기능이 있고 한 가지 재미난 기능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웰컴 패키지인가? 아, 웰컴 뭐였더라? 뭐 그런 건데 이걸 문을 열면 보이죠? 아, 이거가 또 아니 이런 거 보통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어디 쇼핑몰이나 마트에 갔어. 근데 그냥 재미없게 띵 누르고 라이트만 켜주면 뭔가 식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재미없죠. 바로 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키를 들면서 이런 느낌. 여러분들 차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단순히와 성능, 뭐 가격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감성이에요. 이 아우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인정해. 이거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도 사실 나와요. 그래서 뒤에는 좀 더 그 라이트가 그 리어 램프가 좀 길고 이래서 어두울 때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멋있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올게요. 우리가 A6 설명했을 때 휠 디자인이 구리다고 뭐 댓글 제가 깐 건 아니에요. 물론 나도 깠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 A6 출고하신 분이 A7 휠로 많이 튜닝을 한다라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이 A8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려 사이즈가 몇 인치인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써있잖아요 저기. 어디? 딱 보이는데. 어디? 안 보이는데 나는?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좀 더 좀 꽉 찬 느낌을 좀 받게 하는데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도 그렇게 뭐 작아 보이지 않다 그런 느낌도 받게 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량의 가격은 아우디 A8 롱바디 55 TFSI 콰트로라고 하는데 가격은 1억 4,732만 원입니다. 여기에 뭐 그 기본적인 할인과 아우디 파이낸스를 사용했을 때는 1억 4,100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이게 지금 경쟁하는 게 보통 벤츠 3000cc 그 가솔린 엔진이랑 BMW 740i라고 해나요? 좀 그런 라인업과 3000cc에 비교하는 경쟁하는 모델인데 가격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아우디가 가장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아마 경쟁 모델 대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한 금액을 자랑하고요. 2,000만 원이구나 벤츠에 비교하면. 그리고 실내 옵션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보통 차 네이밍을 질 때 보통 벤츠도 S500 이러면 S500, S클래스에 5000cc 뒤에 배기량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7시리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아우디 A8 롱바디 55 이거는 5500cc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이게 3000cc라고 합니다. 55이지만 실제로 들어간 엔진은 3000cc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전에는 아우디도 뒤에 네이밍에 cc를 달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우디의 배기량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달았다가 이게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이게 아마 2011년, 12년 그 언저리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얘가 좀 다운사이징이 되고 엔진 사이즈 좀 작아지면서 이 네이밍 그걸 좀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중력의 가속에 대한 수치인가요? 그거를 표현을 해서 55라고 했는데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말장난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아주 조금 듭니다.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뒤로 가시죠. A6랑 마찬가지의 평가입니다. 얘는 앞도 예뻐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디자인은 정말 경쟁 모델 다 포함해서 가장 예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건 하나 있어요. 플래그십 세단을 좋아하고 플래그십 세단을 실제로 사는 소비자들은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중후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게다가 브랜드의 가치 역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소비자분들은 아우디보다 벤츠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야, 차는 벤츠지. 이 독일 3사의 최고봉은 벤츠라고 생각하시는 연배가 좀 있으신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조금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좀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디자인은 오너분들이 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중후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었죠. A8을 찾는 분, 아우디를 찾는 소비자들이 전문직, 그리고 좀 더 영한 젊은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의 화려한 디자인을 소화하려면 오너분들의 연령대가 좀 더 낮아야 아마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는 또 가격도 한몫했고요. 일단 디자인 굉장히 예뻐요. 좌우 리어 램프를 이어주는 크롬 더불어서 라이트 자체도 역시 이어져 있습니다. 아우디 A6는 리어 램프는 따로 나눠져 있고 크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A8은 좌우 리어 램프도 이어져 있고요. 크롬도 연결돼 있어서 조금 더 통일감이 들게 합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고요? 웰컴 라이트.
오늘을 반겨주는 바로 웰컴 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차를 살 때 이런 감성 굉장히 중요해요. 저 지금 S클래스 신형 계약한 거 취소하고 이거 사고 싶어요. 진짜 실제로 그만큼 매력적이고 구성도 정말 너무 괜찮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얘는 듀얼 머플러인데 배기구가 뚫려 있네요. 얘도 안 뚫려 있네요. 트렁크는 이 문 열리는 이 느낌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문 하나 열리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근데 실제로 차를 만들 때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 역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실제로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 문 열리는 그 속도랑 그 느낌 자체가 각 브랜드마다 좀씩 달라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대요. 좀 더 그런 포인트를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의 공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큽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아쉬워한다고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바로 문파크의 트렁크 탑승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소원 여러분들 조만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우디 A6 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 문을 열 때 차 자체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문을 한결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반자동. 내가 이걸 당길 때 알아서 이게 툭 하고 쳐가지고 문이 열리는 이 느낌, 이런 부분이 바로 편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뒤에 갑자기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 때 뒤에 오토바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 자체적으로 센서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오토바이가 온다 그러면 안에서 문을 못 열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중 접합유리네요. 이중 접합유리로 굉장히 조용한 정석성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또 있냐면 이런 고무 몰딩들 있죠. 이게 굉장히 좀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러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이따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정속성을 보여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우디가 감성을 알아요. 팔판 밑에 보면은 이게 또 아우디 로고, 요게 또 포인트로 또 들어간다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타볼게요. 안에는 우리 A6 탔을 때는 3포크 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플래그십 모델은 이런 4포크 같은 이런 점도 더 중후한, 그래서 좀 더 이런 플래그십 모델 핸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이런 중앙에 있는 이런 느낌의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뱅앤올룹슨, 역시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노리의 음질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승차감도 있지만 귀에요. 이런 오디오의 소리, 노래의 소리랑 이런 부분이 운전자에게 주는 만족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디오에는 아끼지 마라, 뭐 옵션을 통해서 넣는다든지 작은 돈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얘가 가성비가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A 필러랑 이런 천장 부분도 가죽이나 뭐 알칸트라 같은 부분으로 씌워졌을 줄 알았는데 패브릭 재질로 제가 타고 있는 벤츠 S350이랑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또 이게 또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얘도 다 터치로 되잖아요.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 터치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센터 페시아의 그 터치 디자인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터치를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손에 익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버튼들 같은 거 많이 누르면 이제 고장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오히려 작동하는데 좀 편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쪽으로 넘어가죠. 와, 역시나 뒷좌석은 굉장히 넓습니다. 제 또 잘생긴 얼굴을 또 이렇게 또 잘 다듬으라고 뒤에 거울이 또 이렇게 존재하네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 기본적이에요. 뭐 이 뒤쪽에 2열 공조기 이 필러 부분에도 있고요. 오디오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음질을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태블릿처럼 여기 뒤가 달립니다. 기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이 사실 뭐 여기 들어가 있는 뭐 DVD 보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얘는 핸드폰이랑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보면은 유튜브 같은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우리 애기들, 이게 보통 가정에 있는 좀 애기들이 있는 오너분들, 아버지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에 이런 거 있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 없으면 전쟁이 나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심플하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핸드폰 대용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뒤쪽에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전화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우디 A5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둘러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승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출발하시죠.
자, 이제 A8을 타고 한번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일수록 이 편안함 수준이 굉장히 좀 더 부드럽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악셀을 밟았을 때, 특히 3 시리즈는 그 타이트함이 있어요. 밟았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 브레이크도 좀 즉각적인 반응, 그런 느낌이 운전의 재미는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런 운전의 재미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스는 느낌 있죠. 그 느낌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응도 악셀을 밟는다고 차가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악셀을 꾹 밟으면 이 플래그십 모델들은 좀 0.23초, 0.5초 정도 늦게 반응하면서 힘있게 훅 밀어줘요. 근데 사실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런 느낌, 묵직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답답하고 반응이 느리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되게 편하고 부드럽더라고요. 타이트한 느낌의 3 시리즈를 타면 조금만 운전을 해도 좀 나름 피곤해요. 하지만 이렇게 느낌 자체를 세팅을 부드럽게 한다면 운전을 오래 하고 장시간을 운전을 해도 그런 피로감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얼굴은 지금 좀 이따 마지막에 엔딩할 때 나오겠지만 목소리만, 또 여기 또 동탄 전시장의 트레이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 아우디 A8에 대한 매력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형 모델이고요. 네. 슈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의 성향을 둘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 S랑 7 시리즈에 비해 이 차는 이런 매력이다. 운전할 때는 또 운전의 재미도 주거니와 뒤에 앉아 계시면서 기사님을 쓰시는 분들은 또 엔터테인먼트도 손쉽게 즐길 수 있고 편리함은 물론이고 세련된 모습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방미인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나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거, 아우디가 사실 뒷바퀴 조향이 굉장히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Q7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A8에도 그 뒷바퀴 굴림 조향, 그 이름이 뭐죠? 얼휠 드라이빙. 얼휠 드라이빙. 다이나믹 얼휠 드라이빙. 왜 얼휠 드라이빙이에요? 얼굴이 네 개의 바퀴가 전부 다 올휠. 드라이빙. 네. 발음이 안 좋았나요? 저는 얼휠이라서 얼굴이 휘하찰란해서 얼휠인가. 발음이 안 좋았어요. 차가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롱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그 긴 전장을 자랑하고도 회전 반경이 A6보다도 좀 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차 느낌이 굉장히 경쾌하고 중후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편한 느낌도 있지만 이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이 좀 더 젊다, 좀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A6 때 통편집돼서 아마 안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속도로에 좀 더 쏘는 차 있죠. 좀 더 야, 나 좀 달려라고 하는 그런 속도를 올리는 차가 벤츠보다는 BM 아우디의 그 좀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이 차주들이 뭐 이렇게 난폭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차 굉장히 스포티하고 운전자에게 야, 좀 더 달려봐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아우디와 BMW가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마력적인, 좀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차죠. 자, 내려서 우리 또 뒤에 있는 엄청난 문과 마무리 멘트를 하러 가죠. 출발. 드디어 A8의 시승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승이었어요. 간단하게 우리 독자분들이 처음 뵀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놀랄 거예요. 뭐지 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우디 동탄전 시장의 엑스퍼트 직책을 맡고 있는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다영님. 네. 이게 엑스퍼트라는 직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아우디 엑스퍼트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아우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쌓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분이랑 다른 거잖아요. 영업사원분은 말 그대로 차를 판매하시는 거고, 우리 엑스퍼트 다영님 같은 경우는 차를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는 그런 직책. 맞습니다. 여러분들 A8 또 아우디 관심 있는 분들은 동탄전 시장 오시면 우리 다영님 만날 수 있고요. 마지막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A8의 매력은 뭐다 라는 정도 우리 마무리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A8의 매력은 뭐다? A8은 일단 운전의 재미와 그리고 탑승객의 재미까지 놓치지 않는 팔방미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멘트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그래도 나는 화려하고 좀 더 튀는 그런 멋진 세련된. 맞아요. 세련된 차가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8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동탄전 시장에 다영님 찾으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요 3D 이것도 주행하면서 되나요? 30km 이내 속도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깜빡이 트면 깜빡이 켜. 그럼 이거 진짜요? 차지? 진짜 깜빡이 트면. 오, 야, 그럼 옆에 차지하는 거, 야, 차지하는 애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로 와, 보이지? 진짜 이게 제일 신기해요 저는요. 와, 이거 한번 타보자, 우리 해보자. 자, 가잖아. 아이, 가세요, 빨리. 와, 진짜 이게 제일 신기해 이게. 와.